새벽 4시 반 경기도 파주 운정의 관사에 자명종이 울렸다. 이도현 42대령은 모포의 모서리를 90도로 접는데 47초, 전투복을 갈아입는데 1분 12초를 썼다. 다림질판 위로 스팀이 하얗게 뿜어오르고 캔들처럼 선 계급장의 금속 차가움이 그의 맥박을 차분하게 눌렀다. 그는 믿었다. 규율이 곧 생존이고 정열이 곧 전투력이라는 것을. 모서리가 흐트러지면 마음이 비뚤어지고 마음이 비뚤어지면 총구가 흔들린다. 영남방위사령부 경비단장으로 부임한 뒤 그는 매일 그렇게 자신을 조였다. 대구 본청으로 향하는 차 안 라디오에 지역 일기예보가 흘렀다. 아침 안개, 가시거리 200m. 이도현은 속으로 되뇌었다. 안개는 전개를 늦춘다. 전개가 늦으면 대응이 늦는다. 그리고 엑셀을 조금 더 밟았다. 본청 복도는 그의 전투화 소리에 얇게 떨렸다. 충성. 위병들의 목소리가 겨울강처럼 팽팽했다. 이도현은 고개만 까딱이며 그들의 구두코, 턱선, 손가락 각도까지 훑었다. 잘 닦인 가죽은 신념의 광택이고 미세한 수염 그림자는 변명의 그늘이었다. 복도 끝, 새로 꾸민 병사 휴게실 유리문 뒤에서 빨간 커피 머신 불빛이 깜빡였다. 게시판에는 굵은 글씨로 붙어 있다. 휴게실 내 취식 금지. 경비단장 이도현. 문을 미는 순간 분쇄 커피 향이 칼날처럼 코를 찔렀다. 이 향은 군대의 냄새가 아니라고 그는 믿었다. 군대의 새벽은 화약과 땀, 흙, 기름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창가 테이블에 낯선 여군이 앉아 있었다. 전투복이 또릿했다. 어깨의 계급은 재킷깃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머그컵을 감싼 손을 풀지 않은 채 접시 위 건빵을 오독오독 씹었다. 이도현은 게시판을 끄덕이듯 가리켰다. 여긴 취식 금지야. 여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눈빛은 잔잔했지만 바닥이 보이지 않는 호수처럼 깊었다. 대답은 없었다. 대신 건빵 하나를 집어넣고 또 씹었다. 오독오독. 그 소리가 히터를 끈 빈 강의실처럼 공간의 온도를 낮췄다. 못 들었나? 당장 치워. 저음이 더 단단해졌다. 주변의 병사들이 동시에 페이지를 넘기듯 시선을 내리깔았다. 그때 여군의 입꼬리가 보이지 않을 만큼 미세하게 올랐다. 그녀는 접시를 들어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쨍그랑. 모두의 시선이 반사적으로 바닥으로 떨어진 그 틈, 그녀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비닐봉지에 남은 마지막 건빵을 집어들어 이도현의 이마로 던졌다. 툭. 정적이 얼음처럼 맺혔다. 누구지? 이를 악문 대령의 말이 바닥을 긁었다. 여군은 마치 전개도를 접듯 간결하게 신원을 꺼냈다. 강서영 40. 오늘부로 영남방위사령부 사령관. 용산 한남동에 살고 출퇴근은 헬리콥터보다 2다리를 선호하지. 그녀의 목소리는 얇지도 굵지도 않았지만 듣는 사람의 허리를 펴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다. 휴게실 공기가 진공처럼 빨려 들어갔다. 대구의 스카이라인이 창밖에서 반짝였지만 누구도 감탄하지 못했다. 취임식은 간결했고 메시지는 명확했다. 강서영 40, 용산 거주 소장은 전투복 상의에 소장견장을 달고 연단에 섰다. 군의 규율은 사람을 묶는 사슬이 아닙니다. 서로를 지켜주는 방패여야 합니다. 연병장의 깃발들이 바람에 책장처럼 넘겨졌다. 우리는 명령에만 반응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각자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전사여야 합니다. 보고를 위한 보고, 겁을 준 복종. 오늘부로 정리합니다. 파주 운정에서 신병 때부터 목포각을 신앙처럼 믿어온 이도현은 무표정으로 서 있었다. 방패라 방패가 칼을 대체할 수 있을까? 칼을 녹이면 방패만으로 도시를 지키지 못한다. 그는 그렇게 배웠다. 첫 참모회의. 상석이 사라지고 이름표도 없고 커다란 원탁 하나가 중앙을 차지했다. 계급은 책임의 무게이지 말할 자격의 높이가 아닙니다. 먼저 오신 순서대로 앉죠. 서영의 말에 누군가 헛기침을 했다. 노지환 40일 대구 수성구 중령은 옆 사람에게 미세하게 웃었다. 이도현은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았다.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는다. PPT 대신 토론이 열렸다. 도시명 드론 탐지와 전자기 간섭 대응 알고리즘을, 복합 CCTV에서 AI 기반 이상행동 패턴을. 이도현의 펜 끝에 힘이 들어갔다. 전시를 상정하면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은 구멍을 늘립니다. 서영은 곧장 반박하지 않았다. 좋은 지적입니다, 이 대령. 그래서 시험대와 안전장치를 같이 설계하죠. 안정을 지키는 변화를 합시다. 칭찬처럼 시작한 문장 끝에 방향을 돌리는 여운. 이도현은 마음속에 빨간 펜으로 한 줄을 그었다. 시간이 행군하듯 흘렀다. 서영은 사병식당에서 병사들과 같은 줄에 서서 밥을 받았고 훈련장에선 하사들의 사소한 의견을 직접 받아 적었다. 보고 라인 단축, 중복 결제 삭제, 야간 체력 단련장 24시 개방. 병사들의 얼굴에 오래된 한기가 걷혔다. 하루는 이도현이 휴게실을 지나가다 커피를 마시는 이등병을 발견했다. 여기가 내 안방이냐? 이등병이 벌떡 일어나 잔을 움켜쥔 채 얼음처럼 굳었다. 그때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 그 병사 내 포상이네. 강서영이었다. 최근 재난대응 모의훈련 최우수. 10분 커피 포상. 대령님, 폭이 너무 좁으면 결국 다 넘칩니다. 규율은 폭을 정하는 거예요. 그 말은 잘 갈린 칼날처럼 매끄러웠다. 이도현은 고개를 돌려 복도를 걸었다. 어깨가 더 단단해진 느낌이었다. 그리고 귓속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스며들었다. 노지환 40일 대구. 깔끔한 인상과 달리 눈이 웃지 않는 사내. 대령님, 권위는 경계선입니다. 지금 그 선이 흐려지는 걸 모두가 봅니다. 그의 말은 습기처럼 벽지를 타고 퍼졌다. 낡은 통신창고 한가운데 조명 하나 아래에 세 사람이 모였다. 이도현, 노지환, 그리고 백민수 45, 칠곡원사. 투서를 만듭시다. 노지환은 종이를 펼쳤다. 사실의 소금만 살짝. 옛 군납비리 사건, 자살한 보급관, 그때 연대장이. 강서영. 백민수가 낮게 말했다. 맞습니다. 거기에 맛을 조금 더. 대중은 진실보다 진한 맛에 반응하니까요. 종이가 흰손에서 흰손으로 넘어갔다. 이도현의 손목 박동이 커졌다. 그는 부대를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마음을 눌렀다. 파주 운정집에 잠든 아이들 얼굴이 스쳤다. 내가 지키는 건 도시다. 며칠 뒤 본청 로비에 검은 완장을 찬 감찰관들이 들어섰다. 모두가 사령관실로 향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그들의 구두 끝은 오른쪽 복도로 꺾였다. 멈춘 곳은 경비단장실 앞. 문이 열리고 서류철이 이도현의 책상에 딱 떨어졌다. 이도현 대령. 군납비리 금품 수수직권 남용 혐의로 직무정지.
케이스 속에는 계좌 입금 내역, 교묘한 녹취, 그리고 오래된 패턴의 셔츠를 입은 그의 사진이 있었다. 고급 한정식집, 잔을 든 손, 낯익은 민간업자. 이도현은 그 얼굴을 모른다고 확신했다. 조작입니다. 그의 외침은 철문에 부딪혀 돌아왔다. 복도 저편 누군가 서 있었다. 강서영. 표정은 승리도 연민도 아닌 판단이었다. 독방은 시간이 부패하는 냄새가 났다. 조사실에서 돌아와 쇠침상에 등을 붙이면 녹슨 기억이 옷에 묻었다. 사진은 너무 그럴듯했고 계좌는 너무 정교했다. 이도현이라는 이름이 점점 낯설어졌다. 밤, 그는 허리띠를 빼 창살에 매듭을 지었다. 의자를 발로 차려는 순간 철문이 삐걱 열렸다. 죽으려고 했나? 들어온 사람은 강서영 40 용산. 이도현은 바닥에 침을 뱉었다. 원하면 비웃어. 내가 이겼으니까. 그녀는 비웃지 않았다. 지휘관은 부하를 버리지 않아. 내가 언제부턴 내 부하였지? 지금부터.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고 단정했다. 대령, 당신은 지금 함정에 빠졌어. 함정의 구조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떨어진 사람이야. 그러니 도와. 허리띠 매듭이 풀렸다. 굵은 숨이 돌아왔다. 사진을 다시 본다. 서영은 루페로 조명 방향과 그림자의 경계를 짚었다. 단순 합성이 아니야. AI 기반 정밀 합성. 내 표정, 자네 각도, 셔츠 주름까지 살아있어. 난 거길 간 적이 없다고. 그럼 다른 곳에서 찍은 너를 여기에 데려온 거지. 기억을 더듬어봐. 이도현은 눈을 감았다. 셔츠의 직조가 손끝에 닿는 듯 했다. 작년 가을 부산에서 동기 모임. 끝나고 나올 때 커피 2잔 들고 오던 남자와 세게 부딪혔지. 셔츠에 다 쏟았고 그때 플래시가. 그거야. 서영이 끄덕였다. 그 순간을 여러 각도에서 찍어 한정식집 배경과 합성. 디테일 보강. 계좌는 대포 통장이었다. 여러 ATM에서 소액 분할 입금. 내부 데이터베이스 접근 기록엔 노지환 라인의 하사가 이상했다. 실은 배후로 이어졌다. 서영은 종이 위 선을 곧게 그었다. 끝에서 나온 이름 장태식 58, 부산 해운대. 몇 해 전 군납 비리로 옷을 벗은 전준장. 그를 내부에서 파헤친 칼끝은 이도현이었다. 칼은 양날이었다.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렸을 뿐이다. 증거가 필요해. 서영은 백민수 45, 칠곡 원사를 불렀다. 이도현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닌 충성의 사람. 충성의 방향이 바뀌면 위험하지만 정렬되면 누구보다 정확한 톱니기. 노지환 중령의 입이 필요해. 내가 녹음을 따. 백민수는 밤새 떨었다. 다음 날 그는 소형 녹음기를 품고 노지환의 문을 열었다. 중령님 혹시 이리. 걱정 마, 김원사 아니 백원사. 다 정리됐어. 장태식 장군님이 직접 라인을 잡아. 딸깍. 작은 소리가 거대한 사건이 됐다. 서영은 모든 조각을 묶어 참모총장에게 직보했다. 중간 단계에서 정보가 새는 걸 막으려면 가장 높은 곳으로 바로 가야 했다. 특수수사팀이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움직였다. 먼저 노지환. 문이 열리고 녹음 파일이 재생됐다. 그의 얼굴은 종이처럼 하얘졌다. 변명은 목구멍에서 미끄러졌다. 결국 그는 윗선을 실토했다. 그리고 해운대의 별장.
금고에서 나온 건 통화녹음과 뇌물장부였다. 놓치지 않기 위해 모아둔 덫이 스스로를 묶었다. 장태식에게 수갑이 채워졌다. 내가 고작 이도현 같은 놈 때문에. 그의 중얼거림은 바다바람에 찢겨 사라졌다. 이도현의 혐의는 눈 녹듯 풀렸다. 그러나 그가 잃어버린 시간과 체면, 신념의 균열은 굳은 살처럼 남았다. 석방 직후 비밀 숙소에 두 사람이 마주 앉았다. 내가 널 해치려 했는데. 알아. 근데 왜 도왔지? 잠시 초침 소리만 돌아다녔다. 첫날 휴게실에서 내 눈을 봤어. 서영이 말했다. 나를 베어버리고 싶은 눈. 동시에 무너지는 세계를 붙들려는 눈. 원칙만 믿던 사람의 눈. 원칙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지. 이도현이 씁쓸히 웃었다. 그래서 방패라고 말했잖아. 그녀는 마지막에 톤을 낮췄다. 규율은 매뉴얼의 끝이 아니야, 목적이야. 사람을 지키겠다는 목적. 그날 밤 이도현은 침대맡에 형광펜 대신 작은 메모장을 두었다. 규율 방패, 인사발령, 경비단장에서 강원인제 12사단 수색대대장, 군인들 사이에서 악명 높은 험지. 누구도 이것을 영전이라 부르지 않았다. 이도현은 경례했다. 명령 받들겠습니다.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처벌은 필요해. 하지만 끝은 아니야. 거기서 배운 걸 사람들에게 나눠. 인제로 가는 길 라디오는 산악 기상주의보를 알렸다. 눈이 오면 길이 끊긴다. 길이 끊기면 판단이 모든 걸 바꾼다. 이도현은 속으로 적었다. 수색대대 첫 주. 출정 준비 절차가 너무 깁니다. 중대장이 말했다. 예전에 그였다면 절차는 생명선이라 고함쳤을 것이다. 대신 그는 물었다. 어디서 낭비가 나지? 하사가 손을 들었다. 보고서 중복, 장비 점검표 이중도장. 꼬리표만 많고 내용이 뒤따라요. 이도현은 메모장에 적었다. 서류가 목적이 되는 순간 규율의 타락. 그날로 체크리스트를 전자화, 중복 보고를 삭제, 대신 이름으로 책임을 남겼다. 출동 준비 시간은 줄었지만 누락은 늘지 않았다. 시간 대신 불필요가 줄었기 때문이다. 휴게실 내 취식 금지. 이도현은 마커로 그 아래 한 줄을 더 썼다. 단 지휘관 포상 시간에는 허용. 사병들이 웅성거렸다. 진짜요? 잘한 날엔 당을 채워야지. 이도현이 웃었다. 겨울 한복판 산등성이를 넘던 수색조가 갑작스런 배가웃에 갇혔다. GPS는 먹통, 무전은 갈라졌다. 현장 팀장은 침착했다. 우회로 비. 로프 고정 후 2인 1조 하강. 현장 판단 우선. 개입하고 싶었지만 이도현은 멈췄다. 권한을 위임했다면 신뢰해야 한다. 2시간 뒤 조는 전원 귀환. 동상 초기 2, 장비 손상 1. 보고서 상단엔 굵은 글씨가 있었다. 현장 자율 판단 적중. 조기 우회로 선택이 대원 보호에 결정적. 이도현은 그 문장을 두꺼운 펜으로 테두리 쳤다. 이게 방패다. 봄 외부 강연. 주제 리더십의 균형. 두려움으로 얻은 복종은 빨리 모이게 하지만 멀리 가지 못합니다. 신뢰로 얻은 자발성은 느리게 모이지만 끝까지 갑니다. 질문이 날아왔다. 그럼 규율은 필요 없습니까? 필요합니다. 다만 목적을 잃은 규율은 위협이 됩니다. 그때 필요한 건 사람을 보는 눈입니다.
강연을 마치고 나오는데 휴대전화가 울렸다. 보낸 이강서영 용산. 잘 있나, 이대령? 인제는 춥습니다, 소장님. 건빵은 아직 좋아하나? 가끔. 포상으로만. 여름 본사령의 시상식. 12사단 수색대대 보고 간소화 혁신 및 현장 자율 판단 체계 정립. 전원 표창. 이도현은 대원들과 함께 연단에 올랐다. 눈동자들이 그를 봤다. 예전의 경직이 아니라 동료의 시선이었다. 강서영이 상장을 건네며 낮게 속삭였다. 이제야 군이 하나 더 강해진 것 같네. 시작은 이도현이 잠깐 머뭇거렸다. 건빵이었죠. 둘은 동시에 웃었다. 황당하지만 정확한 농담. 행사 뒤 휴게실 앞. 게시판에는 여전히 그 문구가 있었다. 그 아래 포상 허용이 깔끔하게 남아 있었다. 멋진 조항이에요. 서영이 말했다. 원칙을 버린 게 아닙니다. 알아요. 원칙을 살린 거죠. 그녀가 건빵 봉지를 내밀었다. 병사들이 환하게 웃으며 둘러섰다. 이도현은 봉지를 받았다가 잠시 멈추고는 입구를 살짝 비틀어 부었다. 건빵이 사르르 손바닥에 쌓였다. 대대장님, 그날 전설이 진짜예요? 사령관님께 던졌다는 그. 이도현이 어깨를 으쓱했다. 전설은 늘 조금씩 과장되는 법이지. 강서영이 한 발 앞서 걸으며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던졌지. 정확히는 정신을. 밤, 이도현은 낡은 수첩을 펼쳤다. 첫 줄 규율 방패 아래 세 줄을 적었다. 방패를 들 힘은 사람에게서 나온다. 전화가 울렸다. 백민수 45, 7곡 원사였다. 대대장님, 다음 주 규율 교육 제가 맡았습니다. 뭐부터 말할까요? 왜부터? 왜요? 우리가 왜 지키는지. 이유를 모르면 규율은 몽둥이, 알면 방패니까. 가을 초입, 산바람이 수색대의 행군 속도를 훔쳐갔다. 그러나 호흡과 보폭, 보폭과 마음은 자연스레 맞았다. 억지로 맞춘 박자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맞춘 박자였다. 이도현은 대열을 옆으로 걸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멀리서 오래전 휴게실의 접시 소리가 다시 들리는 듯했다. 쨍그랑. 그 소리는 더 이상 파괴가 아니었다. 깨어남이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눈송이 하나가 장갑 위에 녹아 작은 물방울이 됐다. 계급장의 차가움과 달리 그 물은 따뜻했다. 서로를 이어주는 온도였다. 내 구역은 취식 금지야. 이도현이 중얼거렸다. 하지만 사람은 금지하지 않는다. 겨울이 오기 전 인사이동 소식. 더 큰 책임, 더 넓은 지평. 떠나는 날 행정반 문 앞에 누군가 조용히 서 있었다. 강서영 40 용산. 축하. 감사합니다. 건빵은 이젠 같이 나눠 먹죠. 좋지. 바람이 게시판 종이를 살짝 흔들었다. 서영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제 사람을 먼저 보고 규율을 세워. 그게 우리가 지킬 도시의 방법이야. 대구든 파주든 인제든. 명심하겠습니다. 소장님. 그녀가 돌아서고 이도현은 자연스럽게 차렷 자세를 취했다. 손이 이마에 닿는 각도가 오래된 의미를 벗고 새로운 무게를 얻었다. 충성. 그리고 아주 작은 부록. 그날 저녁 행정반 탁자 위에 건빵 봉지 하나가 놓였다. 얇은 메모가 붙어 있었다. 건빵은 딱딱하지만 물에 살짝 적시면 더 맛있다.
규율도 마찬가지. 서명은 없었지만 글씨체는 분명했다. 용산에서 내려온 사람의 글씨. 이도현은 봉지를 뜯어 2개를 꺼냈다. 복도를 지나던 신병에게 하나를 건넸다. 보상. 이유는 내가 만들어. 신병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작고 단단한 한 입이 부대의 공기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날의 전설을 이야기한다. 휴게실에서 건빵을 던진 그날. 그날이 한 대령을 무너뜨렸고 같은 날 한 리더를 세웠다고. 그리고 그 리더는 늘 말했다. 내 구역은 취식 금지야. 다만 포상이면 얼마든지.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스스로를 사랑하기로 결심한 순간 우리의 삶은 조용히 달라집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의 밤을 덜 외롭게 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당신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우리는 서로의 용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